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사국들의 주요 인사들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시장의 관련 테마주들만 들썩여 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수혜 산업들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성 기자, 종전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 빨라지고 있는데 그 의중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에 SNS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네. 보면 이 스콧 베세트 재무부 장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그리고 곧 종료될 것이라고 또다시 종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천연 자원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이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차치하고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천연 자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는 히토리와 석유, 가스 등 매우 가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 달러를 쓴 우리는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트럼프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없이 유럽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며 히토류를 포함한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할 때 이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종전과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건 역시 재건 사업인데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이 도로, 그리고 전력망 등을 다시 복구를 해야 할 텐데요. 네. 이 재건 사업 규모는 약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때문에 이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물론이고 이 건설 기계, 그리고 시멘트, 철강 등 건자재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쟁 종식이 곧바로 호재로 작용한다고 보기보다는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 건설사들은 유럽 건설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치 사회적으로 유럽 지역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이 비슷한 상황 속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면 원가율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 없이는 개별 기업이 초대형 일감을 따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데 네. 이들이 전쟁 전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 1, 2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지에 나가 있는 장비와 그 장비를 운용해본 인력, AS 능력 등을 고려하면 외국의 건설기계 기업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건자재의 경우에는 이 재건 활성화가 자재값 하방 지지선이 되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 업태 특성상 설비를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만큼 이 생산 능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재건 관련 쪽 이외에 혹시 또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까? 네, 이 전쟁이 끝나면 환율과 유가가 안정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항공업종의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네. 항공업계는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요. 유럽을 갈 때도 러시아 영공을 우회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적, 시간적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때문에 결국 노선이 확대되고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정치적 불안정성에 치솟았던 국제 유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이는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이 석유화학 업종의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대형 시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셈입니다. 일례로 현대차 기아의 판매 실적을 가져왔는데요. 전쟁 발발 전인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연간 평균 40만 대 정도로 팔아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2023년에는 1만 대를 겨우 넘기는 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으로 셧다운됐던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방산업계는 전쟁 종식과는 별개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현대전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수혜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안정되면서 이 종합 상사 기업들은 실적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들은 약간 원자재 수입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또 마진을 달러로 정산받는 만큼 이 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수익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 해운 업종은 이 증가했던 벌크선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크선은 밀과 같은 식량이나 원유, LNG 등 에너지를 나르는 선박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자 그동안 벌크선을 띄워서 아시아,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급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특수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종전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